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습 영재 아카데미 박진욱 원장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소개해 드릴 영상은요. 이제 여름방학이 되었잖아요. 이제 중학교 친구들도 그렇고 초등학교 친구들도 그렇고 여름방학 맞이할 텐데요. 여름방학이 됐을 때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다양한 특강을 들으실 텐데 유용한 지금 AI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대회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많이 이제 영재원 대비라든지 특목고 또 과학고 준비한 친구들에게 필수로 해야 되는 탐구대회인 과학 전람회 대회인데요. 정말 과학 전람회 대회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떤 전람회 대회를 준비할 때 우리가 그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전람회 대회를 준비할 때 어떤 주제를 해야 될지, 어떤 주제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그만큼 좋은 입상을 할 수 있을까? 또 선생님들한테 눈도장이 찍혀가지고 추천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 어떤 아이들이 수상을 하게 되는 걸까라고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이런 전람회대라든지 탐구대회나 발명대회 많은 대회들을 이제 뭐 계속 꾸준하게 지금 십몇 년 동안 계속 수업을 해오면서 많은 입상한 친구들을 보아왔거든요. 똑같이 노력을 하고 열심히 했지만 수상하는 친구가 있고 또 수상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크게 제가 눈에 띄는 것은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그 과정 속에 아이들의 어떤 흥미와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아이들도 이 연구를 하고 싶어 하고 흥미가 있어서 어떤 연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주제를 찾는 것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 아이디어를 찾을 때도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부담이 돼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 이렇게 뭔가 미리부터 겁을 먹고 또 되게 잘해야 된다던데 엄청 잘해야지 상을 탄다던데 이런 얘기를 듣고 이미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마음의 부담이 높은 상태에서 주제를 찾게 되면요. 사실은 좋은 아이디어 떨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서 내가 한번 참교력을 길러보자. 창의성을 길러보자.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어떤 탐구력을 길러서 또 다른 나의 어떤 삶의 어떤 도전했던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 또 하나는 이번 연구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 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구에 임하게 되면요. 훨씬 더 편안한 상태가 되어서 아이디어가 슬슬슬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꼭 입상해야 돼, 잘해야 돼라고 하는 그 부담감을 가지기보다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이걸 통해 내가 뭔가 다음에 탐구를 내가 혼자 하더라도 또는 새로운 탐구를 한다 하더라도 배우는 과정이 되어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훨씬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아이디어를 잡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떤 게 문제인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뉴스라든지 또 신문, 그리고 뭐 과학 잡지라든지 여러 가지 최근에 이슈가 있는데요. 그런 이슈들을 좀 귀 기울여서 눈을 쫑긋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사실은요, 공부하기 바빠가지고 그런 뭐 사회 이슈라든지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로바로 알 수 없거든요. 저는 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전람회를 시작할 때, 주제를 잡을 때 그런 최근의 이슈들을 이렇게 제가 브리핑 해주면서 이런 이슈도 있더라, 이런 문제도 있더라, 어떠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이슈들을 쫙 얘기하면요. 아이들마다 관심 있어 하는 이슈가 다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 수업할 때마다 주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아이들마다 관심 분야가 다르고 흥미로워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물리에 관심이 있고 어떤 친구는 화학에 관심이 있고 어떤 친구는 생물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과학 탐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여름방학 때 시작해서 탐구를 한다고 했을 때 요즘에 특히나 너무 덥죠. 폭염도 심해지고 비도 많이 오고 습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와 관련돼 가지고 실험의 어떤 상태나 조건이 변화될 수 있는 게 이 생물 실험이 좀 많이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생물 실험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조금 시간을 여유를 두고 해야 됩니다. 생물 실험 하다 보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조그마한 조건이 달라지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많이 변수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생물 실험을 한다고 꼭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미리부터 몇 달 전부터 기획을 해서 차근차근 설계해서 길러야 되고요. 또 식물 실험이라든지 동물 실험, 특히 이제 동물 실험도 한정돼 있죠. 왜냐하면 동물을 이제 학대하는 그런 실험하면 안 되고 위험한 실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약이 좀 많기 때문에 생물 실험을 하고자 한다면 약간 씨앗의 발화 실험이라든지 곰팡이 어떤 실험이라든지 세균 접종 실험이라든지 좀 더, 그래도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것 중에서 이스트, 효모를 많이 쓰는데요. 얘네들은 어떤 온도와 그 다음에 먹이를 충분하게 주면, 짧은 시간 안에 반응을 하는 그런 미생물이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결과를 바로바로 알 수 있거든요. 이런 미생물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물 실험은 좀 여유를 두게 하시고요. 그래서 물리나 화학 실험은 조금 시간을 많이 안 잡아도 주제만 잘 나오면 하루에 시간을 4~5시간 쭉 풀로 해서 정말 전체 실험 과정을 끝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게 다 그렇진 않죠. 그런 실험이 있을 수 있지만 한 번 실험하고 또 문제 해결을 하고 결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그 추가된 실험을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기억하셔서 주제를 정할 때도 일단 먼저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고 흥미로워하는 주제를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상위 1% 과학 탐구 주제를 잡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요. 실험을 또 진행함에 있어서 초등학생 보고서와 중학생 보고서에 입상하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초등학생 친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실험에 있어서 창의성이 좀 더 돋보이고 또 그에 따른 실용성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보고서에 노력한 흔적이 많이 들어가고 그 안에 뭐 실험했던 과정에서 뭐 장치도 만들 수 있겠지만 실험하는 과정의 사진이며 그다음에 과정들이 아이들이 한 땀 한 땀 열심히 했다는 그런 흔적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대회의 어떤 수상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이제 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얼굴을 알려지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름도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과 이름을 가리고 뭐 손이라든지 발, 몸은 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험의 과정에 있어서 아이가 많이 참여했던 부분을 강조하면 너무 좋겠고요. 또 요즘에는 뭔가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흔적이 나오는 것을 좀 많이 경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도움을 받아서 아이가 성장할 수 있거든요. 누가 대신 해가지고 그냥 쫙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 그 과정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전 도움을 받는 거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배우는 과정이죠. 뭐 수능 시험 볼 때도 도움 받지 않습니까? 수능 준비하기 하고도 가고요. 저는 게 도움 받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을 어떻게 받았냐가 중요합니다. 대신 다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 그 실험의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거죠. 저희 리얼스 영재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과 함께 참여해서 정말 아이가 그 연구에 푹 빠져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머님과 아버님 역할 대신해서 그 연구를 하는 어떻게 보면 같은 연구 동력자가 돼서요. 옆에서 같이 생각해주고, 탐구해주고, 질문해주고, 어떻게 코치로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사실 혼자서 설계하고 실험하고 다 어렵거든요. 옆에서 사진도 찍어줘야 되고, 또 옆에서 실험도 할 때 뭔가 데이터도 기록하는 거 도와줘야 되고, 혼자 손이 10가지가 안 돼요. 실험하다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 맞춰서 딱 실험을 스타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도와줄 보조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같이 상의하고 빌드업하고 같이 검색해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실험을 많이 탐구했던 노하우가 있는 사람과 같이 함께함으로 더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경험을 많이 한 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집에서 이런 연구를 하신다고 한다면 꼭, 삐까뻔쩍하게 대회에 나갔던 수상자들 보면 뭐 삐까뻔쩍 하잖아요. 근데 그런 수상한 작품들도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부터 이런 연구했는데, 이제 그 다음 스텝을 밟고 나가면서 또 다시 피드백 받고 또 실험을 더 하고, 또 피드백 받고 실험을 더 하고, 더 확장해서 결국 나중에 전국대회 작품이 어마무시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아이들이 이해하고 탐구하고 알아먹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검색을 하면은 뭐 인공지능 AI 활용해서라도 정보를 막 수집을 예전보다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훨씬 더 생각을 많이 더 할 수 있고 한데 이런 연구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더 신박하게 내는 건 사실 인공지능보다 우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할 거잖아요. 인공지능으로 뭔가 도움을 받아서 검색한다 하더라도 걔네들은 그냥 이론상으로 해주는 거고 실제로 실험을 해봤을 때 그 결과치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또 실험을 하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눈높이를 맞추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능한 실험 해야 되고 또 그게 진짜 연구에 필요한 실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요. 그래서 초등학교 친구들은 했던 어떤 실험하는 과정의 어떤 노력한 부분이 많이 녹아나야 되고 모든 실험에다 성공해야 될거 아닙니다. 실패한 실험도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뭐 잘못 수치를 측정했다거나 또는 어떤 시료의 준비를 잘못했다 해서 다음에 또 다시 실험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실패한 어떤 경험을 통해 또 깨닫게 된 어떤 수치나 결과물을 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해결 방안이라든지 다음 연구를 또 기약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꼭 나와서 그래프와 수치가 있는 그런 연구를 필요로 하고요. 근데 중학교 연구 보고서 올라가게 되면 과정도 되게 중요하지 하지만 연구를 했을 때 그게 얼마큼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그 안에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잘 돼 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 분석 내용을 가지고 일반화 도출, 결론을 어떻게 잘 만들어냈는지 또 하나는 그것이 진짜 생활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또 미래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이 중학교 연구예요. 그래서 실험을 할 때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어떤 노력도 다 똑같겠죠.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노력한 모습을 더 많이 비춰줘야 되는 부분이 초등학생이라면 중학생 같은 경우에 노력한 모습도 비추겠지만 조금 더 그 안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내용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부분을 기억해 두겠습니다. 일단 상위 1% 과학 탐구 주제는 지극히 엄청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주제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주제를 딱 잡았을 때는요.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실험의 어떤 그 분량과 수준이 뭐 대학교 연구실이나 이런 데서 하는 큰 장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의 주제를 잡는 것도 좋지만 네, 생활 속에서 발견했던 그 조그마한 문제, 이건 뭐지? 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포인트 잡아서 연구해서 나름 재료들은 소박해도 연구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그 데이터가 짝짝짝 나와서 분석을 해내고 또 투박하지만 아이들이 뚝딱뚝딱 만들어서 뭐 장치 안에서 실험한다던가 그것을 발견된 부분 발견해내는 그런 과정이 잘 드러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정도 되면 거의 중학교 연구의 수준으로 연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6학년도 이렇게 데이터 분석이 잘 된 연구를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험을 하고 연구를 잘해서 눈도장을 찍어서 학교에서 상을 좀 하고 살 수 있을까? 이거는요. 사실은 수상은 누가 할지 모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또 학교 선생님들마다 전공이 또 다르시고 관심 분야가 다르고 또 똑같은 사물을 똑같은 연구를 보더라도 해석하거나 감흥이 다 달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음식점에 가서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그 집이 평점 높아요. 좋아. 하지만 어떤 사람 입장에서 여기 별론데 뭐냐면 그때그때마다 그 음식의 어떤 상태가 매번 맛있을 수는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제가 이런 실험도 해봤거든요. 연구했던 그 보고서가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자기 연구예요. 근데 분명히 그 연구를 초등학교 때는 빛을 못 발했어요. 그래서 상도 못 탔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 했던 연구를 조금 더 빌드업해서 좀 더 주제도 바꾸고 본인 연구니까 본인이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잖아요. 했더니 전혀 그 초등학교 때는 관심도 안 가졌던 네, 그런 연구였는데 상도 못 탔는데 근데 중학교 올라가서 걔를 좀 빌드업하고 심화시켰더니 또 상을 타가지고 입상해가지고 그 다음 과정까지 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에 또 그 시즌에 또 이슈가 되는 연구가 돼서 또 잘 맞아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셔서 보고서 쓰면 되겠고요. 보고서 작성 비법은 제가 출간한 책이 있어요. 너도 나도 가능한 과학 전람회 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참고하셔서 그 책에 있는
내용으로 좀 체계를 잡으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고서 작성하는 노하우들을 또 검색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실험할 때는 종소변인, 조작변인, 실험의 가설, 실험 방법, 결과 이런 것들 기본으로 써야 됩니다. 재료들도 사진에 넣어야 되고요. 좀 구체적으로 과정들이 얘가 어떻게 실험을 진행했는지를 증거들을 좀 세세하게 보고서에 작성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말은 쉽죠. 실제로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요. 최대한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실험할 때 사진을 많이 찍어서 보고서에는 그 사진을 다 넣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전람회대 예선 통과하고 나서 대회를 나가게 되면요. 포트폴리오를 내게 하거든요. 그때 그동안에 찍었던 사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잘 꾸며가지고 제출하면 보고서에 미처 다 넣지 못한 사진을 추가로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얘가 진짜 본인이 실험했구나. 연구하는 과정이 이렇게, 과정이 이렇게 있구나. 더 이해를 잘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의 연구에서 과정들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꼭 나는 이번에 이 대회를 나가서 전국대회를 나가야 될 큰 포부를 가진 분이 많이는 없겠지만 가면 좋겠죠. 그런데 교내에서 내가 이런 대회를 나가서 나름대로 입상을 해가지고 통과한 그 한 번의 기회만 있어도 너무 좋습니다. 아이는 되게 성취감 느껴지고요. 만약에 상을 못 탔다고 하더라도요. 이 보고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빌드업해서 또 새로운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과정을 잘 녹여내서 아이가 성장했고요. 그 다음에 연구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하우나 경험들을 쌓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면 입상은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과정 속에서 배우는 걸 생각하시고요. 주제를 잡을 때도 되도록이면은 아이들이 흥미로워하고 동기가 생기는 그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교과 과정이 확장된 연구도 좋습니다. 꼭 개념이 어려운 것만 나와야 될거 아닙니다. 요즘에는 교과 과정 안에서 충분히 원리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연구했는지도 보기 때문에요. 너무 어려운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데 대신에 아이가 나중에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론을 알아야 됐었고 그 이론을 알아야지만 연구 해석이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중에 연구 발표할 때 그게 이제 본인이 아주 술술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이해가 됐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이의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과학 너무 재밌는데 공부하고 싶어 라고 되는 거죠. 아이는 6학년이야. 6학년인데 연구의 내용은 점점 깊어져서 중고등학교에 있는 교과과정의 내용도 거기에 들어갈 정도가 되는 거야. 근데 아이는 연구를 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그런 내용까지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해석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이는 초등학교 교과과정학교 때 안 배웠는데도 연구를 통해서 수준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에서 이런 산출물 대회를 한다거나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요, 그 아이의 수준이 한결 더 높아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또 욕구가 생기다 보니까, 그다음, 나 이런 영재원도 가볼까? 나 뭐, 영재학교나 과학고에 좀 관심 가져볼래? 이라고 된다고. 아니면 영재학 과학고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런 연구를 통해서 진로에 대한 부분이 확실해져서 본인이 나는 화학 분야를 좀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신소재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고 싶다. 또 요즘에 반도체에 대해서 이슈가 많잖아요. 반도체를 충북에 있는 반도체 고등학교도 지금 원래는 그렇게 경쟁이 안 치열했는데 지금 경쟁이 막 몇 대 몇으로 경쟁이 치열해졌대요. 막 그 경기도 서울에서도 막 충북으로 가서 입학하려고 입학 설명회를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인공지능 시대에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요. 근데 계속 데이터량은 늘어나고 그 반도체에 들어가야 될 그런 데이터들은 늘어나는데 그만큼 그 처리해야 될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만큼도 계속해서 더 발전된 데이터, 더 발전된 처리 장치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더 발전하게 그 과정이 우리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구하는 과정을 계속 경험해 보면 나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어서 사회 나가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고서를 쓸 때는 쉽지 않지만 컴퓨터 하루 능력을 좀 미리 배워주시면 좋고요. 부족하더라도 만약에 집에서 아이가 컴퓨터 하는 게 부족하다 하시면 아이가 손으로 수기로 쓰게 해주시고
어머님들께서 타이핑을 쳐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런 보고서 다 못 쓰는데, 그죠. 아이들 어떻게 다 씁니까? 아이들 다 쓰려면 조금 더 그런 몇 번 경험을 해서 이걸 좀 해본 친구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듬어줘야 됩니다. 이런 걸 옆에서 코칭해줘야 되는 건데요. 저는 이제 리얼스 영재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그런 수업들을 뭐 팀이든 맞춤이든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수업에 대해서 이제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에 있는 연락처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고요. 저는 지방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제가 대치동에 있거든요. 대치 한티역 쪽에 제 사무실이 있는데 연구실에서 이제 이렇게 수업을 직접 듣고 싶으시다면 연락 주면 되고, 그게 좀 어려우시다 하신다면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수업이 진행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연락 주셔서 상담도 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 이렇게 뽑아서 아이들 상황에 따라서 수업을 풀어드릴 수도 있지만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들어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필요하시면 상담을 통해서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방학도 알차게 준비하셔서 과학 전람에 대해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입상을 꼭 해야 돼라고 하는 목표를 뒤바꿔서 반대로 내가 이 연구로 정말 한번 성장해 보겠다. 내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나만의 그런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좀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시작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해주시면 알림 설정, 구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